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스타워즈의 날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5월 4일을 영어로 읽으면 May the Force가 되고 그게 스타워즈의 유명한 대사 May the Force be with you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데서 시작된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 하나가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스타워즈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지만 이 작품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단순한 SF 영화를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주선과 광선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감독의 집요한 꿈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는 1970년대 초 조지 루카스라는 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아메리칸 그래피티라는 영화로 이름을 알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음 프로젝트로 구상한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거대한 신화. 루카스는 어린 시절 읽었던 만화책과 신화, 구로사와 아키라의 사무라이 영화, 그리고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 이론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조지프 캠벨은 세계 각지의 신화를 분석해서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다고 주장한 신화학자입니다. 평범한 주인공이 부름을 받고 스승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성장해서 귀환하는 구조예요. 루카스는 이 뼈대에 우주를 씌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카스가 시나리오를 들고 여러 스튜디오를 돌아다녔지만 계속 퇴짜를 맞았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흥행이 안 된다는 게 당시 할리우드의 상식이었거든요. 결국 20세기 폭스사가 반신반의하며 제작을 승인했는데 그마저도 루카스에게 별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카스는 협상에서 특이한 조건 하나를 챙겼습니다. 영화 속편 제작권과 굿즈, 즉 캐릭터 상품 판매 권리를 자신이 갖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스튜디오는 대수롭지 않게 오케이 했습니다. 흥행도 의심스러운 영화의 굿즈 권리가 대수냐 싶었던 거죠.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1977년 5월 25일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 개봉했습니다.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이었어요.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같은 영화를 수십 번 보러 온 관객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런데 단순히 많이 팔린 영화였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한 이유가 있었어요.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 워터게이트 스캔들, 경제 침체로 사회 전체가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 시점에 평범한 시골 소년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서 자신을 봤어요.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이 영화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스타워즈를 이야기할 때 포스를 빼놓을 수 없어요. 포스는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인데 이게 단순한 초능력 설정이 아닙니다. 루카스는 동양의 도가 사상, 불교의 개념, 서양의 이원론을 뒤섞어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빛의 편 제다이와 어둠의 편 시스의 대립은 선악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인간 내면의 갈등이에요. 두려움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증오를 낳고 증오가 타락을 낳는다는 제다이의 경고는 사실 불교의 번뇌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스타워즈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우주선이 낡아도 특수효과가 옛날 것이 돼도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질문은 낡지 않거든요. 다스베이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 중 하나예요. 검은 갑옷, 기계 같은 호흡소리, 그 독보적인 존재감. 그런데 다스베이더가 단순한 악당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는 원래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제다이 기사였습니다. 희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지고 집착에 사로잡혀 스스로 어둠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스베이더를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공포나 증오가 아닙니다. 어딘가 안타깝고 때로는 내 안에 무언가와 닮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악당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인 거죠. 다스베이더와 관련해서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전대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에피소드 5제국의 역습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1980년 개봉 당시 이 대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촬영 과정이에요. 실제 촬영할 때 배우 데이비드 프라우스는 다른 대사를 했습니다. 나는 너의 형이다였어요. 반전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촬영장에서도 진짜 대사를 숨겼고 나중에 더빙 과정에서 제임스 얼 존스가 진짜 대사를 녹음했습니다. 마크 해밀 즉 루크 역을 맡은 배우에게도 촬영 직전에야 알려줬어요. 그래서 루크의 충격 표정이 그렇게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술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스타워즈는 영화 특수효과의 역사를 바꿔놓은 작품입니다. 루카스는 이 영화를 위해 ILM, 즉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미니어처 모형을 활용한 촬영 기법, 컴퓨터를 이용한 카메라, 제어 등 스타워즈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이후 수십 년간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표준이 됐어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선검 소리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켜질 때 나는 윙소리와 필름 프로젝터가 마이크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소음을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소음이 만나 우주에서 가장 멋진 소리가 됐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 벤 버트의 작업이었는데 이 공로로 스타워즈는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굿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루카스가 챙겨간 상품 판매 권리 말이에요. 1977년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장난감 회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스베이더 피규어, 루크 스카이워커 피규어, R--D 인형. 처음 몇 달간은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당시 스타워즈 관련 장난감 매출이 영화 티켓 수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루카스는 이 권리 하나로 이후 수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할리우드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후 모든 블록버스터 영화사들이 굿즈 권리에 집착하게 됐거든요. 마블 유니버스의 상품 판매도 해리포터 굿즈도 어떤 의미에서 스타워즈가 만든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5월 4일이 스타워즈의 날이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79년 5월 4일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녀가 속한 보수당이 당일 신문에 축하 광고를 실었는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Maggie. Congratulations.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대처 총리님. 이게 기록상 가장 오래된 May the force 사용 사례입니다. 이후 스타워즈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 날짜를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 아니라 팬들이 만들어낸 날입니다. 그러다 2012년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4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이 날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타워즈 관련 콘텐츠를 이날 공개하거나 테마파크에서 특별 행사를 여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스타워즈가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이유도 짚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종교적 현상이라고 할 만큼 열광적인데 한국에서는 그 열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덜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문화적 거리감입니다. 스타워즈는 서양 기사도 문화, 기독교적 선악 이원론, 그리고 미국적 개인주의 영웅 서사가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 정서와 자연스럽게 맞닿는 지점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적습니다. 둘째로 타이밍 문제예요. 1977년 첫 개봉 당시 한국 영화 시장은 지금처럼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오리지널 3부작이 미국에서 문화적 기반을 쌓을 때 한국 관객은 그 경험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 콘텐츠입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일본 애니메이션, 특히 건담이나 마크로스 같은 작품들이 SF 팬덤을 형성했어요. 그 빈자리를 스타워즈가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OTT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더 만달로리안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스타워즈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스타워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요다라는 캐릭터에 관한 겁니다. 작고 초록색의 귀가 큰 외계인이지만 900살의 지혜를 가진 제다이 마스터예요. 그런데 요다가 말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강하다 포스가 이 아이 안에처럼 술어가 먼저 오는 시기예요. 이 어수는 일부러 만든 겁니다. 고대 현자의 느낌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어 구조를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요다의 외모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수효과 팀이 아인슈타인의 눈매를 참고해서 요다의 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확인된 공식 정보는 아니지만 스타워즈 팬덤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월 4일 스타워즈의 날입니다. 한 감독이 퇴짜를 맞아가며 만든 영화 하나가 47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 유희로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됐습니다. 광선검도 우주 전투도 화려한 특수효과도 결국은 포장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건 훨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지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하루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